이제 주식을 좀 길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가져가는 장기 투자에서는 바로 비관론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매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엘더와는 좀 다른 법칙입니다. 이 바로 비관론이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라.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템플턴입니다. 존 템플턴.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비관론에 극에 달했을 때 매수를 하라라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은 치유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대부분 다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 중장기 투자 법칙에 있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망하지만 않으면 회사 망하지만 않을 정도의 그런 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보통. 자, 그래서 템플턴을 다시 보시면은, 존 템플턴의 성장 펀드 초기 시절에 존 템플턴 경이 이제, 일본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있어서, 당시 일본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 분위기에도 맞지 않았어요. 아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어요, 거의. 폐허가 됐는데, 패전국이죠?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했다.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의 전후 정치 상황이 극도로 불투명했고 경제 기반이 파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불린 이런 상표들은 그 당시 한참 싸구려로 불렸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메이드 인 재팬, 좀 고가의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메이드 인 재팬 하면은 그냥 싸구려 물건들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 템플턴이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를 내다보는 이 존 템플턴의 탁월한 안목, 이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실제로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겪고 있는 나라에도 투자를 했어요. 존 템플턴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박이었죠. 일본 시장 그 당시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해서 80년대에는 미국을 이길 것이다. 미국 시장을 이길 것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악일 때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로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뭐 여러 가지 나라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98년이 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우리나라 IMF 98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시장들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뭐 IMF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었죠. 바로 일어나는 성장 국가들이, 이머징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그 당시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때 존 템플턴이 바로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IMF 시절 이런 시절에 투자를 하자. 아시아 국가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박 났죠. 우리나라만 해도 IMF 때 정말 지수가 200포인트 이랬어요. 200포인트 이렇다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2000포인트까지 갔어요. 그 뒤로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나라가 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비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럴 때 투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듣는 얘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전부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됩니다. 이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해요. 시장이 좋을 때 투자하는데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시장은 꼭지 정상에 다다르게 되면은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투자를 시작해서 여기서 못 버티고 여기서 팔아버리고 나가요.
다 팔고 나가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그럼 다시 여기서 주식을 시작하죠. 그럼 또 떨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된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 좋을 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되고, 아무튼 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이런 시절에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군중의 움직임이 역행해서 행동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런 점도 우리가 용기 있게 역행,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할 때 이런 점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음식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각종 매체로부터 훌륭한 맛집으로 평가받은 음식들은 그렇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미 그만큼 뛰어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 미리 엄청난 명품 주식을 정말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 주식이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또 사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싼 주식을 산다고 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주식을 정말 시장이 비관론에 다다랐을 때, 극에 다다랐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면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IMF 시절 때 가격이 3만원에서 4만원대였어요. 3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200만원 갔죠. 200만원. 이런 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삼성전자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 좋은 주식들은 시장이 정말 안 좋아져도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도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안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들을 정말 싸게 사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이 반드시 고정된 방식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닌데도 약세장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점들 갑작스럽게 시장이 움직인다.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지 말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업 이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빨리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은 올라가는데 수익성, 사상 최고가, 최고가가 아니라 수익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 기록 이런 게 나오는데 주가가 막 떨어지면 이런 거 사야죠. 이런 건 사야 돼요. 여러분들 본질을 봐야 돼. 본질. 이 가격이 쌀 때 사고 본질이 올라가고 있다,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했을 때는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주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이것도 가치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치만큼 가격이 안 돼 있는, 정말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들, 비관론의 극도에 다다랐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은 PER이 10을 전후로 해서 움직여요. 10 현재 상황 10에서 11 정도인데, 요런 것들이 시장의 극도 비관에 다다르면은 PER이 8, 9, 7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진짜 은행에 있는 돈들을 긁어 모아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존 템플턴이 바로 그런 부분들로 대박을 냈다라는 것이고, 존 템플턴이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대공황 시절 그때 정말로 힘들었죠, 기업들이. 경제도 힘들고. 근데 그 당시에 1달러 이하의 주식들을 수십 개를 사 모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대공황이 점점 회복됐고 1달러 이하의 주식들이 하나하나씩 대박이 났어요. 와, 정말 몇 배,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어 준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망한 회사도 있습니다. 존 템플턴. 근데 망하더라도 대박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존 템플턴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말을 지킨 것이죠. 대공황 때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감행할 수 있다. 1달러 이하의 그런 주식들을 수십 개를 사모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이런 이 상황, 주장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뭐 1%가량 떨어지고 하는데, 이럴 때 또, 과감하게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점 저도 이렇게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 시간 살펴봤고요. 뒷 시간에는 바로 종목 상황과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